제 사연을 클릭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폭설이 오더니 바닥이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친구 말로는 요즘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손목이고 발목이고 부러져서 수술받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연 채널의 열혈 애정자이자 소소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한 직업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기가 더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직업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자잘한 아르바이트들은 제외하고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진 직업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직장은 치과 치의생사를 했고요. 결혼하고 뜻하지 않게 식당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만들고 파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맞고 잘하는 일입니다. 제 걱정이 많으셨던 저희 엄마도 지금 절 보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아 요즘 얼굴이 확 폈어. 너 그때 감자탕 집에서 일할 때 아휴 아주 내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열불나 미치겠다. 엄마는 새삼스레 뭘 그때 이야기를 해. 다 잊어버려. 그렇지 있냐? 못 잊어. 아이고 우리 엄마도 늙네 늙어. 지금 잘 살면 됐지 뭐.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저희 엄마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해요. 저희 가족에게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연과 사연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직업이 힘들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감자탕 가게에서 일했던 때가 몸도 마음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악독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의 관계도 그렇고 참 생각해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덩이가 정말 작구나 싶기도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저희 모녀가 가지고 있는 사연을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면서 또 감자탕이 떠올라서 치를 떨다가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아무쪼록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22살에 뒤늦게 치의생학과에 입학했어요. 그 전에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유년 시절 사진을 보면 큰 집에 제가 좋아하는 인형으로 둘러싸여서 예쁜 옷을 입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저는 그저 신기하고 저희 부모님은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좋을 때였지. 그 인간들만 아니었으면.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5살 때까지 살았던 동네에서 저희 가족은 꽤나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고 그 여파가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이르러서 제가 치위생사가 되기 전까지 내내 빚을 갚느라 허덕이셨습니다. 네 아빠가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돈 더 벌겠다고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하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린 거 아니냐.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투잡까지 뛰셨거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이 일하시느라 집을 비우실 때면 제가 저보다 5살 어린 동생과 같이 놀아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잘 살던 시절에 대해 저희 남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와 남동생이 기억하는 저희 집은 항상 가난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는 좋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는 그저 꾸지 않은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던 집안의 빚을 제 나이 22살에 다 털어내고 저는 치의생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빚을 다 까내고 형편이 조금은 펴서 제 남동생은 저와 달리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저는 남동생과 다르게 제 꿈이 뭔지 찾을 새도 없었고 그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치의생학과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실습했던 병원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가족과는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일하던 치과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치아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를 오던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치과에 온 환자들은 치의생사인 저희 얼굴을 잘 보게 되는 경우가 없는데 남편은 어느 날부터 틈만 나면 저를 보고 인사도 하고 힐끔힐끔 눈짓을 보내고는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치료 마무리하다가 한 번은 제가 톡 쏘며 말했습니다. 이주성 씨, 저 그만 보세요. 왜 자꾸 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몰랐어요, 선생님. 기분 나쁘셨어요? 저도 모르게 쳐다봤나 봐요. 죄송해요. 얼굴까지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모르시고 그런 거면 괜찮아요. 제가 한마디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병원에 오면 의식적으로 저를 피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 희한하게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다 마치고 한 달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궁금하고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언제인지 찾아본 적도 있네요.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치료 경과를 보러 치과에 왔고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얼굴이 빨개져서 겨우 말을 걸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감자탕 좋아하세요? 제가 이 근처 감자탕 가게에서 일하거든요. 맛있어요.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저도 그 집은 몇 번 가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워낙 맛집으로 유명해서 점심시간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잘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얼마 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감자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음식 주문을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그 사람이 절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저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오셨네요? 그 사람의 말에 다른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그 사람과 저를 번갈아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병원 환자분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셨구나. 근데 정화스만 보이나 봐. 저희는 안 보이세요? 저희도 같이 왔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며 웃자 그제서야 다른 직원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또 금세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문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웬 아주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주성아, 넌 멍청하게 서서 뭐하냐? 주문 안 받아?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식당 사람들 전부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표독스러운 얼굴에 그냥 딱 봐도 욕심 많게 생긴 아주머니였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불친절한 사장님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보지 못했거든요.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는지 수근거렸어요. 저 사장님만 있으면 여기 오기 싫더라. 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저렇게 큰 소리 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뭐가 저렇게 맨날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 동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난감해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감자탕 대짜 하나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저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도 여린 사람이 참 고생한다 싶어서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그 사람이 저에게 수줍게 쪽지를 건넸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열어봤더니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제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당장 그날 저녁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인 줄 모르고 받은 그 사람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소심한 줄만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반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했어요. 사귀고 난 이후에야 그 사람의 엄마가 바로 감자탕 가게 사장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사람이 일찍 퇴근하고 저를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둘이서 같이 카페에 갔다가 감자탕 가게를 빠르게 지나가는데 문이 획 열리더니 사장님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성이 너 일 안 하고 나가더니 여자 만나냐? 뭐하냐 손님 많어. 들어와서 일해. 너도 같이 들어와. 벼랑간 부르령을 받고 얼떨결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감자탕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카운터를 보고 주방을 오가느라 바빴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번갈아 보며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빠진 틈에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 뭐하는 애냐? 네? 저 치해 생사하는데요. 주성이랑 사귀냐?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됐고 치 생사면 별 볼 일도 없네. 이제 그만 가봐라. 우리 주성이랑은 다시는 만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제 등을 떠밀고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새벽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말도 못했거든요. 문자로 미안하다며 자기도 본인 엄마가 감당이 안 된다고 구구절절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고집이 세. 나는 감자탕 가게에서 일하기 싫었어. 공무원 하려고 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었거든. 그러니까 때려치라면서 감자탕 가게나 물려받으라는 거야. 그때 심적으로 너무 지쳐있어서 그냥 아르바이트나 할 겸 했는데 그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재산이 많던 할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도박과 사기죄로 전과자가 되면서 집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매일 다투시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몰래 빼돌렸던 재산을 가로채서 감자탕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안다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나 정말 괴로워. 미안해 정화씨. 나 지금 엄마 몰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내 소망이야. 그러면서 본인이 공부 중인 공인중개사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밑줄을 그어가며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간절함을 보고 나서 저는 다시 남편과 진지하게 연애를 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는 속도 없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가끔 감자탕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그렇게 고생을 자처했겠죠. 지금이라면 어림도 없는 짓입니다. 아무튼 제가 감자탕 가게에 가면 우거지 삶는 일부터 시작해서 홀서빙에 설거지까지 돈 안 받고 거저 일하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정직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편 하나만 믿고 그렇게 했네요. 그러다 보니 차차 시어머니의 눈에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한 달을 일했으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일을 좀 하네. 그래, 우리 주성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네, 어머니. 어머니? 누가 허락한다니? 어머니는 무슨 착각하지 마. 일 잘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하늘 끝까지 올라오려고 하네. 대화를 듣고 남편이 다가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정아씨 관둬요.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해요. 그만 와요. 엄마도 평생 나 보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쫓아나와서 난리를 쳤고요. 그 후로 남편은 집도 나와서 살고 시어머니의 감자탕 가게에 일손을 도우러 가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직원을 더 뽑을 여력이 되면서도 시어머니는 돈 욕심 때문에 직원을 뽑지 않고 애꿎은 남편을 부려먹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결혼 승낙하겠대. 나더러 더 이상 감자탕 가게에 일하러 안 와도 된다고 하고. 정아야, 내가 잘할게.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내던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좋다고 하면 누구라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인상부터 선하니 마음에 드네. 우리가 반대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야무진 내 딸, 정화의 선택인데. 아빠의 말씀에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뒤통수 치는 사람만 아니면 돼. 딱 보니까 사람이 그럴 사람 같진 않네. 믿어도 되지? 그럼요, 장모님 장인어른. 믿어주십시오. 저는 승낙을 받기 어려웠는데 남편은 저를 믿어주는 제 친정 부모님에게 점수를 땄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짜를 3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러 가서 내내 실감을 할 수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신없는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해서 장례식장에서 손님과 인사도 해주고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발인 날이 상견례 날이었던 걸 깜빡했습니다. 아버지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옮겼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견례가 생각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물었더니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의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너 뭐해? 미쳤어? 어디 상견례 날짜를 지질 멋대로 바꿔? 휴대폰을 뚫고 시어머니의 괴성은 몰다 지쳐 고요한 차 속을 가득 메웠어요. 저희 엄마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아버지 장지로 모시는 중이에요. 주성씨가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네 인연이 먼저 전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저희 엄마는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더니 점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셨습니다. 한 소리를 하시려던 찰나에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 들고 말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오지도 않으시고 왜 성질을 부리세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에게 대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던 엄마가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돈 성격이 불같으시네. 그때는 미처 저도 저희 친정엄마도 그리고 남편까지도 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괴로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미루고 저는 일도 그만두고 엄마 곁에서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시어머니의 등살에 아버지 49제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에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더 미루는 건 저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사과를 하냐며 뻔뻔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난데없이 반말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너 맞지? 너 모모읍에 살던 최미러 맞지? 나 몰라? 저희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엄마를 노려보더니 서서히 인상이 풀리고
얼굴이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너? 그게 난 잘 모르겠는데. 사돈, 왜 갑자기 난데없이 반말을 하시고. 네가 어떻게 날 몰라? 나 김희숙이야. 나 정말 몰라? 너희 집안이 우리 시아버지한테 사가지고 사기치고 야반도주 했잖아. 그 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저희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정색을 했습니다. 참,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저 최미려 아니고 최미자입니다. 어디 상결자리에 나와서 아이 참.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계속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이 나는지 연신 손수건으로 머리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고요. 제가 평소에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어떻게든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애들이 결혼한다니까 제가 집은 해줄 거거든요. 뭐 예식장도 애들이 하나 낳다고 하고 나는 예단이나 뭐나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튼 식당 개 바빠서 전 이만 가볼게요. 주성아, 이따 보자. 넌 더 이따가 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물었어요. 장모님, 저희 엄마를 아세요? 저희 엄마 성함이 최미려가 맞는데 왜 거짓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솔직하게 그렇게 묻자 엄마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사람을 착각한 모양이야. 신경 쓰지 말게. 미안해. 나도 내려가 봐야겠어. 정화야, 엄마가 또 연락할게. 엄마, 자고 간다며. 왜 갑자기 간다고 그래? 가서 일도 좀 하고 둘이서 결혼 준비 잘하고 다 큰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럼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어머님, 모셔다 드릴게요. 친구 좀 만나고 그럴 거야. 알아서 갈게. 저희 엄마도 그렇게 다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둘이 남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의아했어요. 하지만 저희 둘은 이미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빨리 식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는 따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날 일에 관해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다시 한숨만 푹 내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어찌 인연이 이렇게 되냐. 에휴, 다 지난 일인데. 뭐 죽은 네 아빠도 주석이 마음에 들어 했고 너도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 다른 소리 할 게 뭐 있어. 예식 날짜는 정했지? 엄마, 다 다음 달이에요. 그래? 빠르네. 그동안 이래저래 미뤘으니 우리 딸 결혼해서 잘 살아.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대면대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보며 수군대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치과일을 그만두고 다른 치과에 다시 일을 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걸 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감자탕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일해보고 대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일 안 한다며? 주성이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뭐니 한다고 난리고 너라도 와서 일해야겠지? 이번에 직원 하나 그만둬서 일손 모자라 죽겠다. 어머니, 저도 제 일 해야죠. 식당 일은 일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 평생 하래? 야,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잘 나가는 식당 며느리 된 걸. 이게 나중에 다 니들 재산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좋자고 이래? 집 해줬잖아. 집 해준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만 와서 도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퍼부어댔습니다. 정말 치사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당시에 남편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야, 힘들 텐데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나 이번에 번호 2차 합격하면 바로 일할 거야. 지금 당장 일자리 안 구했으니까
어머니 식당 나가서 일할게. 엄마 돈도 안 주고 부려먹을 텐데 뭐. 엄마가 감자탕 가게 그거 현성이 준다더라고. 내 동생 군대 간 현성이 알지? 한 달만 도와달라시니까 그렇게 할게. 걱정 마. 시어머니는 퍽하면 남편에게 감자탕 가게를 가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본인한테 더 효도하는 놈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면서 아들 둘 사이도 갈라놓은 거예요. 참 엄마라는 작자가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남편은 그런 게 지긋지긋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려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하러 가지 않으면 그 성격에 더 야단이 날 것 같아서 저는 눈 딱 감고 한 달만 일해주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감자탕을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학을 뗐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밥때도 챙겨주고 잘해줬습니다. 본인이 가게 2호점을 낼 생각인데 저더러 맡아서 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게 저를 더 부려먹기 위해 한 말인 건 나중에 알았네요. 수야가, 우리 가게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2호점 낼 거야. 너 이번 기획 싹 빼어서 2호점 네가 맡아서 해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고생할까봐 그래? 뭔 고생을 해? 돈 관리랑 직원 관리만 하면 되는데. 잔말 말고 열심히 해. 내일은 새벽에 나와라. 새벽에요? 그저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잔말이 많아? 새벽 5시까지 나와. 월급 두둑이 줄게. 네. 저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리기도 했고 월급을 준다는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우거지를 삶고 등뼈를 수십 킬로 들어옮기고 삶고 밀린 설거지를 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면 허리에서 뿌드득 소리가 나고 뻐근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한 달이 됐는데 시어머니는 약속한 월급을 당연히 주지 않았어요. 정말 착취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통화를 할 때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엄마가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만 일한다는 게 3달이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 식당에 가면 구역질이 나고 멀미가 나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생겼다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임신이세요.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식당에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당시에 동네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노던 남편도 제 임신 소식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아야, 고마워. 나 다다음 달에 시험 보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알았지? 그리고 요즘도 엄마 식당 나가는 건 아니지? 사실 남편 모르게 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제가 식당 가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신경 쓸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등살에 안 나갈 수도 없었고요. 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 정말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에게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일을 하러 갔어요. 마지막이니까 입덧이 심해도 꾹 참자 하고 새벽까지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도 일찍 가게에 나와서 저에게 타박을 놓던 중이었어요. 뭐하냐? 또 화장실 가냐? 뭔 구역질에 대고 쇼를 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진짜 속이 안 좋아서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역정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해?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어? 당장 안 끊어? 그 바람에 저는 엄마와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등뼈와 우거지 양념을 넣고 큰 솥에 팔팔 끓이는데 그때부터 멀미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니 머리까지 어지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바빠 죽겠는데 뭐? 저 사실 임신했어요. 오늘부터 식당 와서 일하는 거 못하겠어요. 지금도 입덧이 심해서 구역질이라고 미치겠어요. 어머니, 저 이만 들어갈게요. 그 말을 했더니 피 굳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쑤시고 멀미가 나서 미치겠는데 시어머니 웃음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침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못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는 하다 별소리 다 하는구나. 누구는 입단 안 해봤어? 그러면서 하는 거지 뭔 잔말이 많어. 지금 당장 일손이 부족한데 너 그만두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가게 망하면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윽박을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뼈 빠지게 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주성씨도 저도 어머니한테 완전 질렸어요. 감자탕 가게 저희는 물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억울해서 눈물이 글썽이는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환영인가 싶어서 눈을 부비려고 했어요. 그러던 찰나 벼랑간 고무장갑을 낀 시어머니로부터 싸대기가 날라왔어요. 짝소리가 나도록 세게 얻어맞은 뒤 저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어느새 홀에 꽉 차있던 손님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이년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너 이년 일하기 싫어서 애뱉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자마자 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환영인 줄 알았던 저희 친정엄마가 주먹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리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힘없이 풀썩 제 옆으로 쓰러져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희 엄마가 곧장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힘이 세셨거든요. 저는 눈물을 닦고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죽이듯이 노려보며 홀에 있는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가게 사장이 제 임신한 딸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손찌검까지 하네요. 이런 식당에서 밥이 들어가요? 손님들이 일제히 저희를 바라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 왜 그래? 조용히 하고 나랑 저쪽 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내 딸 쥐잡듯이 잡을 때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왜? 너 최미련 인연 내가 너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애들 어릴 때 고향에서 우리 집에 사기쳐서 돈 뜯어가지고 날려 사기꾼집안 딸려나냐?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았냐? 우리는 평생 원망하고 고생하고 살았어. 알아 이년아? 내 딸 시집 보낼 때 네가 뭘 했어? 그때 일 덮어주면 내 딸 모시고 살겠다며. 근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너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까지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살인죄잖아. 그러자 거의 대부분이던 단골 손님들이 웅성이기 시작했고 몇 안 되는 가게 직원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어머니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의 눈을 의식한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100번 정말 잘못했어. 아이고 이제 와서 내가 너랑은 다른 사이 봐서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을 기만 해도 유분수지. 어디 내 딸 데려다가 정아야 가자. 당장 이혼해. 이딴 년의 시엠이라고. 저희 엄마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가슴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내가 이 감자탕 가게 쫄딱 망하게 할 거야. 네가 어떤 년인지 싸그리 다 밝힐 거라고.
요즘 소문 무서운 거 알지? 네가 어떻게 이런 가게 읽었는지 알면 사람들이 이 식당에 계속 올까? 저희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희수가 미안해. 그때는 나도 하자는 했을 뿐이야. 우리도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피해자야. 도박하느라 그 돈도 다 날리고 어렵게 이 감자탕 가게 읽었다고. 그 말에 저희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손을 드셨다가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변명밖에 없네. 애들이 좋다고 해서 다 지난 일이다 하고 결혼 생각했더니 정아야, 짐 싸. 나 더는 못 참어. 복수할 거야. 맘카페 거기다 싹 올릴 거다. 나한테 증거도 다 있거든. 공소시효 다 끝나서 경찰은 너 못 잡지만 내가 대신 쥐잡듯이 잡을 거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짓에 쫄아서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고 일도 시키지 않겠으며 제가 일한 돈과 엄마가 받은 피해 보상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가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믿어?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각섰어. 라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 후에 각서대로 저에게 3천만 원, 저희 엄마에게는 5천만 원을 주었어요. 시어머니도 살면서 찔리는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심통내서 미안하다. 주성이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그때는 저희 엄마에게서 시모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들은 후였습니다. 그런 말씀 다 부질없네요. 앞으로는 명절에도 저희 못 보실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 이후로 저는 감자탕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집에서 태교를 하며 제 손재주를 발휘해서 액세서리 가게 창업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그 일에 관해 모르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이 되어서야 그때 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아야, 정말 미안해. 저희 엄마가 가족만 못 살게 한 게 아니었네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제가 낳은 첫째 딸을 안고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뭐가 미안해. 자네 부모님이 저지른 짓인데. 자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내가 미쳤다고 우리 딸 시집 보냈겠어? 자네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우니까 결혼시켰지. 앞으로도 가정에 충실히 잘해. 그거면 됐어. 저희 엄마의 말씀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노동의 대가로 액세서리 쇼핑몰을 창업했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몇 년 전에는 남편에게 부동산도 차려주었거든요. 남편도 부동산 운영 번듯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 셋을 낳았어요. 셋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는데 얼마 전에 도련님으로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한다네? 저희 애들 사진을 도련님이 보여줬던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했다가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때까지 재혼도 못하고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라면 치가 떨렸으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명절에는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절대로 애들을 데리고 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애 임신했을 때 그렇게 저를 고생시켰는데 어림도 없죠. 앞으로도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볼 일 없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끔씩 그때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시애미는 평생 만날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또 그 소리야? 이제 잊어. 그리고 안 만나 절대로. 그걸 어찌 잊냐. 아휴 웬수 같은 년.
그녀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래 있자. 이제 나도 너한테 이런 소리 안 할게. 그래 엄마. 이제 우리 다 잘 사는데 좋은 생각만 하고 살자. 알았어. 대답은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 집안의 사기행각에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하셨고 아버지는 좋은 날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저희 엄마 가슴 깊숙한 곳에 남은 앙금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남편과 저는 원수 집안의 자식들인데 어쩌다가 만나고 가정을 이뤄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인연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남편은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